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지원전략 길라잡이 혁신으로 가는 길 인하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배송희 입학사정관입니다. 어려웠던 수능이 끝나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아마 아직까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시는 전략이 중요한 전형인데다가 특히 인하대학교가 올해 신설학과가 생기고 전형 방법에도 좀 일부 변화가 있어서 아무래도 전략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만 정시로 인하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특히 정시 전문가 입학사정관님들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저랑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수능 응시생 현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표를 보시면 최근 3개년 동안 수능 응시생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약 3,400명 정도로 꽤 많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생 등 이 비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이게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하대학교 영상이니까 당연히 인하대 모집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겠죠. 인하대학교 정시 모집에서는 크게 수능 일반 전형과 실기실적 전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총 1,229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원 꼭 체크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살펴보실 만한 점은 인하대는 가군, 나군, 다군을 모두 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전형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라 입학사정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수험생들을 위해 정보 많이 준비해 오셨죠? 네, 그럼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고민 끝에 고르고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인하대 소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하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24년도에는 인하대학교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깊고 전통이 깊은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육 혁신, 융합 학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첨단학과를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고, 항공우주 산업과 연계한 산학융합, 교육 연구를 기반하여 최근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교원을 초빙하면서 연구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쵸. 인하대 역사가 긴 만큼 우리 자랑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지만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취업률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취업률은 69.8%로 3,000명 이상 졸업생 배출 대학 중 7위에 올랐습니다. 이 수치만 해도 굉장히 높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 취업률이 90% 이상으로 취업의 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취업의 질이 우수하다는 말은 수험생분들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사를 같이 살펴보시면 1,000대 기업 CEO 출신 대학을 조사해 보니 수많은 대학 중 인하대학교가 10위권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인하대 출신은 좋은 곳에 잘 취업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실제로 저 기사를 보니까 취업을 정말 잘하고 있네요. 네, 또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의 취업률도 매우 높은데요. 다들 잘 아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따르면 인문사회 계열의 순수 취업률 부분에서 인하대학교가 각각 5위 그리고 6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내 최고의 기업에 임원진 현황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인하대학교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부분까지, 이 정도면 인하대가 얼마나 취업을 잘 하는지 설명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인하대 하면 사실 아웃풋이죠. 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아마 다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정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정시 모집 주요 변경사항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어 영역 등급별 환산 점수 변경. 둘째, 탐구 영역 환산식 변경. 셋째, 계열 분리 모집 학과가 폐지가 되어서 공간정보공학과, 글로벌 금융학과, 아태물류학부, 간호학과는 원 계열에서만 모집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기실적 스포츠과학과 전형 방법이 70대 30에서 60대 40으로 변경되었으며 종목별 채점 기준과 배점표가 변경되었으니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꼭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콕 집어주셔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1,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요. 먼저 올해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표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 3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환산 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간격이 좁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수능 예측 자료에 대입해 봤을 때 전년도에는 점수 간격이 좁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학생이 지원 가능 범위로 보였다면 올해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약 72%의 구간의 학생들이 지원 가능 범위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수능 예측한 자료들까지 해주시니까 아마 더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탐구 환산식도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탐구 영역 환산식이 화면과 같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하대학교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 탐구 영역은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능 총 환산 점수는 본인의 각 영역별 환산 점수를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준비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입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성적을 올해 변경된 환산식으로 반영해 주었으니 입학상담 서비스를 활용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하여 여러분들의 환산 점수도 계산해 보고 직접 합격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으므로 입학상담 서비스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직접 내 점수도 해보고 합격 예측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나라 입학사정관님. 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워낙 잘 짚어주셔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새롭게 신설되는 첨단 학과에 대한 소개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기다리실 법한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 강대성 주임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강대성입니다. 네, 저희 작년에도 정시 때 영상으로 수험생분들을 만나 뵀었잖아요. 올해 또 오시게 됐네요. 네, 올해도 수험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분석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먼저 저희 첨단 학과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큰 금액을 투자하여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첨단 분야 학과를 신설해서 선발하는데 그 학과가 바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이번 정시 모집에서 수능 일반 전형 가군으로 13명을 선발할 계획이에요. 우리 대학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반도체의 특정 일부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설계, 소재, 공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 등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의 쟁쟁한 여러 기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얘기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화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올해 수능 일반 전형 최초 합격자로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신 친구들은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는 그런 장학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최고의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장점이 되는 학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장점이 정말 어마무시한 학과가 생긴 것 같은데 입시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 이 영상으로 자유전공학부 입시 결과를 예측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입시 결과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산업 분야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규모가 매해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필요한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것은 많은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계속 신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학생들도 반도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 학교 학과인 전자공학과가 다군에서 입시 결과가 높다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 대학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4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는 메리트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대학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와 비슷한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네, 새로 생긴 학과는 사실 입시 결과 예측이 좀 어려운데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신설학과는 아니지만 또 변경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가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 즉 독립학부로 편제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분야와 더불어서 미래산업 분야의 큰 축으로 바이오 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제한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정시 모집에서는 생명공학과는 수능 일반 전형 가군에서 15명, 생명과학과는 다군에서 1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에서는 바이오제약공학과와 더불어 바이오 공정, 의학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 몰랐는데요. 저의 정보력에 따르면 그만큼 인천이 바이오 산업의 기반이 갖춰져 있는 도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앞서 말씀드린 기업 이외에도 삼성 바이오에픽스, SK케미칼 등의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네, 두 학과는 그래도 원래 있었던 학과들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그래도 조금 예측하시기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의 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과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입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편제되었다는 점이 올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서 수시 모집 때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정시 때 입시 결과가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올해도 신설학과에 대한 입시 결과 예측을 잘 해주셔서 아마 수험생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작년에 자유전공학부 예측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학 자유전공학부는 정시 수능 일반 전형으로 70명을 선발하는데 이때 계열 구분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참고로 자유전공학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집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매우 매력적인 학과라고 생각해요.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다면 2학년 진입할 때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전공 선택권을 제공해요. 여기서 의과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제외됩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대학에 입학하여 1년간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며 적성을 찾고 학과를 결국 선택한다면 학생의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모집 단위로 무조건 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엄청난 장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반응도 좀 살펴보셨겠죠? 네, 저희도 항상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금 다니는 1학년 학생들에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전체 응답자 중 68%가 전공 선택권의 보장이라고 답했어요. 그만큼 자유전공학부는 전공 선택권이 자유롭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가 높다는 점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유전공학부 1기 선배들이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희도 궁금해서 그거 물어봤어요. 응답자 중 52.6%가 전자공학과, 26.3%가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했어요.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산업에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우리 대학 자유전공학부는 특정 학과의 전공 선택이 몰리더라도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죠. 자유전공학부가 최애 학과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올해도 입시 결과 분석해 보셨겠죠? 쉽지 않았지만 해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전공학부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입시 결과에 있어 상단에 위치한 편이에요. 하지만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비롯해서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등 다수 공학계열 학과보다는 낮은 입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해당 학과에 관심이 있는데 성적이 약간 부족한 친구들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해서 관심 있는 학과로 전공 선택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선택할 때는 인문, 자연, 그리고 예체능 이런 계열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태물리학부 등의 상경 계열로 전공 선택을 할 수 있죠. 작년에 이어서 입시 결과에 대한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늘 입시는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입학사정관님들 두 분 모시고 인하대학교부터 정시 모집 요강 그리고 입시 결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부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원서 접수 일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하대학교 정시 원서 접수는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 꼭 잊지 마시고 인하대학교에 원서 접수를 한 장씩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하대는 가, 나, 다군을 모두 모집하고 있으니 이것도 잊지 마시고 원서 접수 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3년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긴 수험 생활도 끝이 보이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이 있으면 그 후에는 봄이 오듯이 여러분들께도 꼭 따뜻한 봄 같은 좋은 입시 결과가 기다리고 계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만발한 벚꽃과 함께 여러분들을 인하대학교 교정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